연말에는 과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 확실히 코스닥 얼마 전에 동학 개미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 부분인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워낙 큰 이벤트 때문에 사실 제대로 부합받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에 따라서 이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주식세제 개편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데요. 확실히 투자 여건이 나아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그냥 평년 수준일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예가 됐다라고 해서 시장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강화된 것보다는 덜 나온다. 그런 뜻이지 안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예가 됐는데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연말에는 과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월별 개인의 순매수 규모입니다. 크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 두 시장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요, 확실히 코스닥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음영이 바로 순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파란색 음영은 순매도를 한 달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반반보다는 약간 좀 순매도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특정 달은 순매도로 일관했습니다. 바로 12월이죠. 이렇게 12월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일관적으로 순매도를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이슈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해에는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또 어떤 해에는 순매도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 그리고 12월 개인의 수급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각 연도별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순매도 물량이 쏟아진 연도가 언제냐? 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바로 2017년입니다. 이때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6,600억을 팔아치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한 1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 당연히 코스피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고 거래 대금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매도 물량이 많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시장은 어땠느냐? 첫 번째,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21.7%, 코스닥 지수는 26.4%입니다. 정말 지난 10년간 가장 나이스한 상승장이 2017년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진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이었는데 각각 이제 15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시장이 좋은 연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즉 주식 평가 차익이 올라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 얘기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도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이때 강화가 됐죠. 원래는 25억, 20억이었는데 각각 15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박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2017년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번 볼게요. 2019년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2017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2017년보다 더 적었죠? 이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15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시장의 상승률입니다. 2019년은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이
7.7%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확실히 좀 시장이 좋아야지 물량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외도 있죠. 2015년을 보면 이때 코스닥 시장이 26%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매도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요건이 코스닥이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죠? 10억이죠. 확실히 20억과 10억의 차이는 크죠. 자,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한 10% 정도 현재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즉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은 현재 10억 원으로 유예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대선 이후 2일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그리고 순매도 상위 두 섹터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왼쪽 표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이고요. 오른쪽 표가 외국인 순매도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 날이 끝나고 나서 이틀간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이 대선 이후에 가치주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성장주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틀간 많이 사들인 종목 살펴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산 주식이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 자, 인터넷 서비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언택트 수혜주, 성장주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녹십자, 자, 제약바이오 주식, 이 주식도 역시나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한 대선을 앞두고 한 1, 2개월간 이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 퍼포먼스가. 자, 그런데 대선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이런 주식들을 확 쓸어 담았다. 반대로 순매도를 많이 한 기업들 살펴보면 차와 정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가치주들. 자동차 있죠,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업종. 그리고 KT엔진, 한국전력.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주식들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다.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바로 코스닥 기업을 특히나 좀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제약 바이오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코스피 기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순매도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제넥신, 알테오젠, 셀트리온, 한스바이오메드. 이 중에서 셀트리온만 제외를 하면 다 코스닥 기업이죠. 확실히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좀 차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올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유예가 됐다 할지라도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증시에 많이 입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미리 좀 염두를 하고 선제적으로 팔아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매는 단기적인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틀간의 이런 매도 추세를 보고 외국인이 확실히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난 5년간 4분기 코스닥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5개년도간 이 4분기 코스닥 지수의 공동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한 번 정도는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5년에 보시면 자, 이때 꺾였죠. 이때 694를 찍고 630까지 꺾였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9.2%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694에서 630까지 마이너스 9.2% 지수가 변동을 했다는 거죠. 즉 꺾였을 때 얼마 정도 하락을 했느냐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이때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네요. 이때도 거의 한 12월 중순까지 지수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때는 지수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 좋았는데 잘 나가다가 마찬가지로 한 12월
중순 이때 살짝 조정이 나왔죠. 한 7% 정도. 2018년에는 뭐 워낙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다가 한 12월 이 중순까지는 다시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정말 안 좋았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흐름을 살펴보면 이 꺾였을 때 개인이 확실히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으면서 이렇게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12월에는 공통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연도에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특히 2017년.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센 연도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올해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10억이거든요. 뭐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낮아진 거고요. 작년과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9%,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물이 과거와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로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코스닥 지수의 4분기 추이를 살펴보니까 시장이 좋았던 나빴던 간에 중간에 한 번 정도 흔들렸다. 바로 한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